일타 주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호동쌤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종목, 당연히 삼성전자 보통주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무려 4,900억을 샀어요.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투신자금 매수 1위가 코덱스 200, 2위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3위가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보이시나요? 외국인은 개별 종목, 그것도 우선주를 매수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싹 다 ETF로만 반도체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를 사는데 이 두 큰 손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 평소보다 짧게 핵심만 찔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큰 손의 엇갈린 매수법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매매 신호, 지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빠르게 짚고 갈게요. 어제 하루 전인 5월 26일만 하더라도요, 외국인들 매수 1위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였고, 삼성전자 보통주를 7,700억 원 가량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7일 데이터를 보시면 1위가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통주가 2위로 밀렸고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으며 SK스퀘어, 알테오젠 같은 개별 종목들이 매수 상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 것이냐? 매수 패턴에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놈만 패던 방식에서 이제는 시장의 수급이 우선주와 그룹사 계열로 분산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UBS 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갖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5월 27일에 주가가 조금 크게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장중에는 오히려 하락 전환하면서 정규장 기준으로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별적인 이슈가 국내 증시를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개별적인 이슈가 뭐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금융상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ETF라는 건 Exchange Trade Fund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과거의 공모펀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증권사에 찾아가서 저 펀드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돈 얼마씩 입금하고 마치 적금처럼 부었던 게 펀드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상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가서 펀드 가입을 하기보다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방식을 바꿔서 결국은 주식처럼 상장시켜 놓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ETF라고 보시면 되고, 자,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 이 ETF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일괄 매수를 하게 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런 ETF 같은 금융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매매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런 점에서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매도하면서 이 금융 상품을 억지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굳이 ETF를 매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시장의 수급을 보게 되면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더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를 많이 하는 대신에 반대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의 형태를 보게 되면 LG이노텍, 현대모비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를 팔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반도체 IT 부품주에서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흐름이 삼성전자 같은 본주로 이동되고 있고 우선주로 이동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4,900억이라는 거액을 우선주에 박았을까요? 자, 우선주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주는 주식입니다. 단기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살까요? 절대 아니죠.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까지 노리는 진짜 진득한 자금이 들어오는 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본주의 경우는 현재 지금 30만 7천 원입니다. 근데 우선주의 경우는 현재 19만 2천 원이죠. 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너무 달콤한 차익거래 타이밍인 겁니다. 우선주의 싼 맛에 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배당까지 챙기면서 보통주와 가격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철저한 계산입니다. 여러분, 보통주 매수 구매까지 합치면요, 하루에 삼성전자 그룹에 6,700억 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라는 그룹 전체에 대한 강력한 장기 신호입니다. 자, 강세장의 후반기라고 제가 이 일타주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강세장의 후반기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강세장의 후반기일까요? 아닙니다. 강세장의 초입기에는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 요 사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엔터, 헬스케어, 2차전지 뭐 등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때와고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세장의 후반기의 성격인데요. 강세장의 후반기는 많은 종목들, 많은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주도주는 추려지면서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 점점 이 내부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게 되는 게 강세장 후반기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1999년 닷컴 버블에도 초반에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강세장 후반기에는 IT,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던 게 강세장 후반기 닷컴 버블의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관심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그룹주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장기 신호이고 확실한 수급 신호가 떴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고점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고점이라고 걱정된다면 주식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탄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모든 종목을 사실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강세장의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전히 삼성하이닉스 같은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아직은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고려하면서 이 업종들을 꾸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왜 그럴까요? 지금 상위 10개 종목 중에 7개가 ETF입니다. 코덱스 200,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탑 10, 타이거 200 IT,
에이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에이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80%가 반도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면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많다면, 무한정이라면은 신규 매수만 하면 되겠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운용하는 자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특히 지금까지 상승장이 펼쳐지면서 아마 많은 종목들을 사두고 있었을 거라 현금보다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금융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 현재 시장이 강세장 후반기라고 이야기 드렸듯이 개별 종목 리스크는 피하고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성장에 베팅하겠다. 이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저는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관 투자자의 매도 1위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1,500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매수 2위가 뭐다?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입니다. 여기는 800억을 샀어요. 아니, 본주는 팔면서 왜 SK하이닉스 ETF를 사? 모순 같죠? 아닙니다. 이게 바로 메이저들의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 많이 오른 개별 종목을 팔아서 일단 수익을 확정 지역 놓고 반도체 비중은 유지해야 되는데 마침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본주를 팔아서 ETF로 다시 비중을 채우는 방식인 거죠. 즉,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에 대한 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종목이 아니라 섹터로 묶어서 가며 개별 종목보다는 ETF라는 금융상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데이터 다 빼고 결국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 그룹 전반으로 거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고 장기 보유 성격으로 우선주를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팔면서 반도체 ETF를 사고 있다. 그리고 IT 부품주들은 자금이 빠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시죠? 실제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이후로 갑작스럽게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모든 종목의 수급이 빠졌고 하락 종목이 2,400개까지 발생을 한 흐름입니다. 자, 이럴 때 이거 결국 다른 종목을 박살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세는 살아있고 결국 개별 종목을 매도해서 ETF를 매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형태에 따라서 개별 종목을 매도하고 ETF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보통은 2, 3거래일 정도는 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매수 매도 기준이 선명하게 끊고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며 개별 종목을 내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샀던 것처럼 반도체 ETF를 사는 것도 지금 장에서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한 네 번째,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이 너무 강해서 다른 종목들이 빠지기는 빠졌지만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개별 종목을 팔고 ETF를 샀지만 요게 보통은 한 2, 3거래일 지나고 나면 다시 개별 종목 판 것 중에서 비중이 너무 낮아진 종목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나 전력기기 또는 조선 요런 실적이 상당히 좋은 주도주들 쪽에서 조종 시에 제일 먼저 아랫꼬리를 잡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는 보지 마시되 신중하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관심 종목 3종목을 이야기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한솔 아이원스라는 종목을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요런 식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예시로 다시 한번 좀 들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이후로 하락이 나왔지만 이전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을 통해서 바닥을 잡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아래 꼬리가 나오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전력기기 업종인데, 전력기기 업종들도 최근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은 받았지만 5일 이동 평균선이나 이전의 저점 인근에서 아랫꼬리를 아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보신 것처럼 단순히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팔았다만 보면 시장의 반쪽만 보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샀는가, 그 이면의 수급을 읽어내야 진짜 매수 타점이 보일 겁니다. 탑다운으로 매크로부터 짚고 수급으로 종목을 압축하는 이 과정이 수익을 보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장의 굵직한 흐름을 읽는 체계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 기준 잡는 법, 이걸 저 호동쌤이 4주 동안 완벽하게 세팅해드리는 우리 또 1개월 입문 클래스가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라이브에서 제가 좀 언급을 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 계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6월 2일 오후 2시 라이브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